제3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가 4일 일정으로 동국대에서 막이 올랐습니다. 불교 명상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2002년 통도사 체험에 참여했던 푸른 눈의 외국인이 20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템플스테이를 하며 감격에 젖었습니다. 사찰법당을 도박장으로 묘사해 무리를 빚은 JTBC가 조계종에 약속한 사과문을 방송을 통해 송출했습니다. 대행선사 열반 10주기를 기념하는 국제학술대회가 개막했습니다. 한국 비구니 승가가 세계 비구니 승가의 발전 모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시대를 맞아 불교 레크레이션 협회가 미래 불교를 위한 활동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불교 레크레이션 협회 회장 해장 스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명상을 주제로 한 학술과 체험의 한마당, 서울국제명상엑스포가 동국대학교에서 사흘 일정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불교 명상의 가치를 높이고 명상의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서일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나는 지혜롭고 용감하고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다. 차분히 눈을 감고 내면의 부정적인 생각을 읽어봅니다. 화나는 마음을 자비로, 탐욕을 보시로, 새롭게 내 마음을 충전하는 시간. 다음으로 줄지어 강단을 걸으며 진행된 걷기 명상까지 실천해본 수강생들은 좋은 명상을 위한 시간과 공간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님을 실감합니다. 앉아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집안일을 할 때도 이렇게 틈틈이 명상을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를 새롭게 알았고요. 이거 알아차림을 하는 것 자체가 명상이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좀 오늘 처음 배웠던 거라 굉장히 그 생각이 많이 남아요. 다양한 명상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제3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가 2022 명상 새로운 세계를 주제로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제가 방금 해본 체험은 대중매체에서 자주 소개되며 유명해진 싱잉볼 명상인데요. 이곳 동국대학교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명상 체험장에서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시간대마다 참여가 가능합니다. 평소 명상과 가장 거리가 멀었던 학생들도 이날만큼은 귀를 간지럽히는 익숙하지 않은 진동에 진지하게 눈을 감고 몸을 맡겨봅니다. 평소에 학업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 받고 있었는데 이런 거 통해서 좀 마음이 진정되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관계도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명상체험관에선 VR 명상기기 오큘러스와 웨어러블 명상기기 뮤즈도 직접 사용해 볼 수 있었습니다. 기기를 머리에 착용하고 음악에 집중해 명상하는 참가자. 폐나 심장, 뇌에서 보내는 반응을 감지해 내가 명상하는 동안 평균 어느 정도 안정적인 밸런스를 유지했는지 그래프를 통해 눈으로 확인하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잡념이 많이 들면은 오늘 시간 허비한 거 아닌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뇌파로 체크를 해보면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같은 다양한 명상 체험 행사 외에도 국내외 저명한 연구자들이 명상의 학문적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라이브 강연도 진행됐습니다. 앞으로 동국대학교에서는 산업과 학계와 민간이 하나가 된 명상 국제학회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서 동국대학교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명상 주체로서 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국제명상엑스포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국내외 석학과 함께하는 쌍방향 명상 강연과 찬탄 명상과 응용 가나선 명상 등을 직접 배울 수 있는 수업 등 다채로운 행사를 이어갑니다.
BBS 뉴스 서유령입니다. 2002년 통도사 체험에 참여했던 푸른 눈의 외국인이 20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템플스테이를 하며 감격에 젖었습니다. 이번 미황사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가운데는 스님의 차담이 가장 좋았다며 한국 불교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2년 24살의 나이에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독일인 요르겐 뮬 씨. 한국 친구의 추천으로 통도사 템플스테이에 참가하게 됩니다. 1박 2일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사찰 관계자들의 따뜻한 환대에 잊을 수 없는 감동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템플스테이 등록하기 전에 조금 긴장했습니다. 어떨지 잘 몰라서 그래서 저한테 완전히 새로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했는데 그는 나중에 그 스님하고 그 다른 분들이 다 칭찬해서 그로부터 20년 후 다시 한국을 찾은 뮬 씨가 향한 곳은 해남 미왕사였습니다. 이곳에서 스님과의 차담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다며 한국어로 또렷하게 전했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은 것은 특히 스님과 대화 이야기, 그래서 불교에 대한 대화고 특히 생활에 대한 대화였습니다. 네. 올해 템플스테이 운영 20도를 맞아 진화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다양성도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날수록 그 템플스테이는 많이 발달되었어요. 그때는 아마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의 첫 해여서 단순한 프로그램만 있었는데 지금은 그 다양한 체험도 예를 들면 그 근철하고 천주교를 신앙으로 삼는 뮬 씨는 1700년 유구한 역사의 한국 불교에 더욱 깊이 매료됐다고 강조합니다. 템플스테이를 통해 이웃 종교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제 생각에는 템플스테이 통해서 전반적으로 종교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네, 저는 그 후에 다른 종교에 또 비슷한 경험도 할 생각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슬람 나라도 여행하고 계속 뮬 씨는 이번 한국 방문을 기회로 한국 불교와의 특별한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불교 사상이 자신의 신념인 공존 그리고 상생과 부합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른 믿음하고 다른 생각도 인정하는 종교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종교 때문에 갈등도 많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데 불교는 조금 더 평화스러운 종교가 있는데 푸른 눈의 요르겐 뮬 씨는 다시 한국을 찾게 된다면 꼭 템플스테이에 참여할 것이라며 한국 불교에 대해서도 깊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사찰법당을 도박장으로 묘사해 무리를 빚은 JTBC가 조계종에 약속한 사과문을 방송을 통해 송출했습니다. JTBC는 논란의 드라마 인사이더 3회차 본 방송에 앞서 영상 사과문을 내고 시청자들에게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JTBC는 불교 상징인 부처님이 모셔진 법당을 도박장으로 묘사하고 스님 행사를 하는 인물이 불법 도박을 저지르는 장면을 발표해 시청자들에게 심려를 끼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극중 배경이 된 사찰 법당과 등장인물은 허구의 창작이며 특정 종교를 폄훼할 의도가 없었음을 밝힌다고 덧붙였습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이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에게 협치를 도정의 화두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무원 스님은 어제 천태종 총본산 단양 구인사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의 예방을 받고 협치를 바탕으로 도정을 이끌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이는 상생과 공존의 문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라며 천태종의 3대 지표를 벤치마킹한 애국, 대중, 생활문화를 활성화해 제주 발전에 힘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현대 한국불교의 대표적 비구니 선지식 대행선사 열반 10주기를 기념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세계 비구니 승가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한국 비구니 승가가 세계 비구니 승가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한 자리였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미국과 대만, 베트남, 일본, 독일 등에서 온 비구니 스님과 여성 학자들로 한마음 선언 본원이 가득 찼습니다. 대행선사 열반 10주기 국제학술대회에서
세계 비구니 승가의 현재를 공유하고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 샌디에고대 종교학과 교수 렉시 소모 스님은 티베트 불교에서 여전히 비구니 수계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다각도로 분석했습니다. 달라라마 존자는 비구니 수계를 지지했고 2005년 관련 위원회도 생겼지만 인도 불교의 정수를 이은 티베트 불교에 비구니 계맥은 전수되지 않았습니다. Overall, the story of Buddhism in the Tibetan cultural sphere has been a story of the spiritual achievements of men, both renowned monks and laymen. The Tibetan Buddhist teachers whose life stories and teachings have been preserved are overwhelmingly male. And the Buddhist monasteries where Buddhist philosophy was taught were closed to women. We have no record of nuns arriving from India. 해외, 특히 미국에서 온 비구니 스님들은 공통적으로 대만과 함께 한국 비구니 승가를 세계 비구니 승가의 모범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회는 우리 비구니 승가를 견인했던 대행 스님의 가르침과 함께 한국 승가의 역사와 과제 또한 되새기는 자리가 됐습니다. 묘공당 대행 스님은 한국 불교 근현대사에 있어서 비구니 승가의 영향을 크게 선양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행 스님 열반 10주기를 맞아 우리 비구니 승가가 한국 불교에서 1700년을 면면히 이어왔고 거기에는 우리 비구 거룩한 스님들께서 부처님 당시와 같이 비구니들을 잘 보호해서 1972년 안양에서 한마음 선언을 창건한 대행 스님은 주인공 관법으로 한국 불교에 새로운 선풍을 드높였습니다. 이는 국내에 그치지 않고 세계로 뻗어나가 현재 국내에 25곳의 선원이 대행선을 바탕으로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아 주인공아 내 마음을 활짝 피워버려라 하는 그 외침이 오늘날 이 대행선의 기본 도량인 한마음선언을 만들고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세계적인 공감대까지 현재 한마음선언 국내외 본 지원 25곳에서 비구니, 비구 법제자 150여 명이 은사스님의 한마음 사상과 수행법인 주인공 간법을 실천하고 전하며 대중들과 함께 정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대행 스님 등 여러 비구니 성각자들에 의해 이제 세계적으로도 독보적 위치에 오른 한국 비구니 승가가 이제 세계 비구니 승가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다짐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안양 한마음 선언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지난 15일 입적한 전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 연관 스님의 연결식이 어제 부산 관음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연결식에는 석종사 조실 해국 스님과 관음사 회주 지연 스님,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 봉암사 주지 진범 스님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스님의 입적을 애도했습니다. 관음사 회주 지연 스님은 연결사를 통해 명예와 이익에 초연하고 겸허하면서 소박했던 연관 스님의 삶은 승가의 아름다운 모범이 됐다고 추모했습니다. 이어 석종사 조실 해국 스님은 연관 스님이 남긴 발자취는 참으로 귀한 걸음이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은 많은 울림을 줬다며 연결 법문을 설했습니다. 우봉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연관 스님은 도법 스님, 수경 스님과 함께 이른바 실상사 삼두마차로 1990년대 선우도량에서 활동했고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을 역임했습니다.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속에서 글쓰기와 도예로 새 희망을 일군 두 작가의 합동작품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도예가 김경민 작가와 동화를 그리는 가지꽃 작가는 오는 20일까지 일정으로 서울 삼청동 갤러리 마론에서 2년 꽃 피우다 전시를 개막했습니다. 전시에선 가지꽃 작가의 동화집 우리는 모두 꽃과 너에게 주고 싶은 말꾸러미의 사파 그림들을 비롯해
각각 다른 모양으로 빚어진 달 항아리를 사람의 고유함에 빗댄 작품, 각자 그대로 연작 등 김경민 작가의 도예 작품들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가지꽃 작가는 꽃을, 김경민 작가는 죽은 고목을 작품의 주된 소재로 활용해 우리는 모두 꽃으로 활짝 피어났다 시들고 또 다시 씨앗을 뿌리는 존재라는 불교의 윤회 사상을 작품에 담았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포교 방안이 강조되고 있는 불교계에서 최근 불교 레크레이션 협회 활동이 부쩍 눈에 띄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엔데믹 시대에 즈음해 미래 불교를 위한 활동 폭을 넓히고 있는 불교 레크레이션 협회 회장 해장 스님을 전경윤 보도국장이 만났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반갑습니다. 불교 레크레이션 협회 맞죠? 정식 명칭이 네. 불교 레크레이션 협회 회장을 맡고 계신 해장 스님이신데 불교 레크레이션 협회는 30년 넘었죠? 네. 생긴 지. 어떤 단체인지 먼저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불교 레크리에이션, 보통 레크레이션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불교 레크리에이션 협회고요. 불교 산하단체 안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아시기에는 그 연등회 할 때 네. 연희율동단이나 그 네. 무대를 저희가 도와주고 서포트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불교의 다른 행사들도 지도자를 양성하고 어린이 청소년 포교 현장에 지도자를 양성하고 포교 현장에 저희가 서포트해주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도자를 육성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어떤 어린이 청소년 포교를 위한 어떤 레크레이션 교육이라든지 행사 지도자, 행사를 이렇게 안내하고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양성한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도자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잠깐 말씀드렸던 연등회에서 율동 같은 경우도 율동을 저희가 그 참불가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율동을 하면 참불가 노래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율동을 만들고 그걸 보급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데 그 연등회 1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것 말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평소 법회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지도자 양성이나 연등회 그러니까 연수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전국에서 마찬가지지만 매주 법회를 봅니다. 근데 매주 네. 법회를 보는데 프로그램을 어떤 걸 해야 될지 어렵고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방법들의 교구도 개발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리고 운동회라든지 특별한 법회에 강사들이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갈 수 있는 강사들을 위한 이제 자격증을 위한 코스나 이런 부분들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전국에서 어린이 합창단을 위한 연꽃 문화제도 저희가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행사들이나 이렇게 전국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모이고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연꽃문화제는 의왕 청계사 이런 곳에서 했던 네. 걸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미있는 불교, 그죠? 그러니까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불교를 만드는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행사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원래 레크레이션은 대면 활동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난 2년 이상 그 활동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어땠습니까? 정말 어려움이 많았고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거의 30년 가까이 해오던 어린이 합창제를 사실은 전국 어디에서도 할 수 없는 유일한 행사였는데 사실은 이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 위험하면 안 되니까 그 행사를 잠깐 중단했던 거 이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저희도 정말로 이게 다시 그런 전 모두가 모일 수 있는 그런 잔치가 될 수 있는 자리가 다시 마련되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바라죠. 그래서 저희가 2년 동안 사실은 대면으로 하던 모든 활동들이 중지됐을 때 저희 단체 같은 경우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뭐 이렇게 운동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합창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 모두가 멈춰 있을 때 저희도 이제 관심을 가진 게 온라인으로 하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레크레이션을 꼭 만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개발도 하고 줌 수업도 하고 저희도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고 시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도자 과정도 사실은 다 대면으로 하던 수업들을 온라인 과정으로 상급, 2급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누구나 전국 어디서든 수업을 들으시고 저희와 함께 소통하고 줌으로 수업하는 것들로 많이 전환을 해서 준비하고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이런 것들을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대면 수업도 하지만 예. 온라인으로 하던 것들도 함께 갈 수 있는 그렇죠. 방향에 대한 연구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제가 됐습니다만은 이제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해야 된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라 그러죠. 이제. 네.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불교 레크리에이션 협회가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어떤 플랜이라는 계획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가 이 시기를 지나면서 이제 저희 나름대로 보고 저희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정말로 많은 곳에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 기간으로 인해서 법회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전국에 계신 모든 스님들이 잠깐 2년 이렇게가 아니에요. 저희는 정말로 어린이 청소년 미래 불교를 위해서는 30년도 넘게 뒤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걱정할 정도로 법회가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모일 수 없고 이제 함께 하자고 하지만 법회에 법당에 절에 오지 않던 친구들 다시 오게 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불교 레크레이션 협회에서는 무엇이든지 하자가 저희 요즘 정말 타이틀이고 주제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든 찾아가서 지도자를 저희가 도움이 필요하면 지도자 파견도 할 것이고 법회가 사라진 곳에 법회를 만드신다 그러면 그 작은 법회를 위한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교구라든지 그리고 함께 가서 놀아줄 수 있는 찾아가는 운동회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지금 강조하시는 것은 찾아가는 교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찾아가는 전통 등 전수 교육을 오늘 울산, 내일은 영천 은혜사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그 연등회가 전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잖아요. 유네스코 지정이 돼서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거기에 저희가 함께 하고 있는 일인데 단순히 불교다 이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없어서는 안 된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의미에 더군다나 미래 세대를 위한 어린이, 청소년 지도자를 위한 교육으로 등 강습회를 해요. 그런데 저희가 연등회나 파라미타나 다른 데서 하는 등 교육과 조금 다르게 불교 레크리에이션 협회에서 하는 것들이 무엇이 다르냐면 저희가 막상 교육을 받아 보니까 등 교육이 한두 시간에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배접하고 말리고 붙이고 조립하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전통은요. 천천히 굉장히 오랜 시간들을 우리가 교육하고 인내하고 배워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잘 갖지 않으셔서 저희만의 비법이 뭐냐면 그 등을 만드는 그 중간중간에 잠깐 배접하고 한지가 마르는 동안에 즐겁게 레크레이션을 해요. 그러니까 몸도 풀고 마음도 풀고 그래서 다시 그 일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하루 종일 교육이지만 잠깐 한 것 같은 기분이 들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첨가해서 그래서 저희가 함께 율동도 하고 노래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즐겁게 놀 수 있는 게임도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전통 등도 전통에 대한 교육도 받으면서 등 교육도 받으면서 레크레이션도 할 수 있는 것들로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불교 레크레이션 협회 회장이신 회장 스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6월 18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